하나 샤브샤브엔 편백찜입니다. 하나가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인 줄 알았더니 꽃화자를 쓰는 거네요. 왜 일본 발음인 것 같습니다. 꿀키즈 프리입니다. 오늘도 피노누아입니다. 독일 피노누아고요. 독일은 슈페트부르근더라고 부르죠. VDP예요. 그래도 고품질의 독일 피노누아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빈티지입니다. 완성된 타닥기입니다. 편백찜 완성됐습니다. 타닥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 돼 있대요. 불맛이 싹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명란밥도 같이 나옵니다. 비비고 나면 별로 비주얼이 안 예쁠 것 같아서. 편백찜이고 이쪽은 야채들, 버섯들 뭐 엄청 많아요. 연근도 있고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기를 하나 소스에 찍어서 유자 폰즈라고 하나요? 유자 맛이 났어요. 버섯을 하나 깨소스에 찍어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맛있게 찍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만들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잡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굉장히 얇게 저민 고기인데 야채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피노 안주로 최고일 것 같은데요. 이거. 고소한 향이 나는데 이 야채를 여기서 지금 익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야채 크래커 먹어본 적 있어요? 초록색 포장에 들어가 있는 거. 야채 크래커 향이 나요. 신기하게. 양파하고 후추 베이스죠? 야채 크래커가. 맞나? 명란밥. 명란밥은 항상 오라요. 계속 먹기만 하는데요. 숙주를 좀 넣어서 이게 숙주에도 육향이 배요. 고기에서 나온 육즙 같은 게 숙주가 빨아들여가지고. 근데 향이 약간 그 목욕탕 가면 나는 향 있잖아요. 히노키탕 뭐 이런 데서. 그것도 편백이거든요, 똑같이. 편백나무로 하는 거거든요. 와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배고프죠? 독수리 마크 있어요. VDP죠, 독수리 마크 있으면. 회원사는 다들 고품질의 달지 않은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죠. 한번 이거 우리 다뤘잖아요. 리슬링 좋은 거 하나 마시면서 거기다가 GG라는 마크 표현되어 있으면 사실 그랑프리처럼 최고 등급이잖아요. 아쉽게도 GG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10만 원대에 샀어요. 고향에 있는 라빈 리커 스토어에서. 그 옆에 GG가 있었는데 15만 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아무리 피노누아래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고뉴 피노누아 하면 그래 10만 원 할 수 있지, 15만 원 할 수 있지 근데 독일 피노누아를 사는데 15만 원을 써야 되나? 이런 예단이 있잖아요. 편견 같은 게. 근데 요즘 대세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부르고뉴 쪽에서 나오는 피노누아들이 점점 과속되고 그래서 더 추운 지방 쪽으로 이게 이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피노누아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독일에 피노누아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죠. 독일은 사실 피노누아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진짜 저렴한 건 피노누아라고 써있어요. 슈퍼 가면. 얘네들은 슈페트부르근더라고 부르죠. 부르근더는 아마 영어로 부르고뉴가 버건디니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독어식으로 발음하면 부르근더가 되거든요. 바이스 부르근더라고 써있으면 바이스가 화이트거든요, 영어로. 뭘 것 같아요, 그러면? 피노 블랑이죠. 블랑이 프랑스 말로 화이트니까. 피노 그리 있죠, 그리. 그리는 그라우예요, 독어로. 그라우 부르근더라고 써있으면 피노 그리죠. 이 와인 조사를 좀 해보니까 프랑켄 지방에서 나왔더라고요. 사실 프랑켄 지방은 프랑크푸르트 옆에예요. 위도가 엄청 위로 올라가야 돼요. 춥거든요, 되게. 원래 전통적으로 프랑켄 지방은 이제 실바너라는 품종을 주로 심는 지역이고,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저렴한 이런 거 생산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지역인데, 실바너 화이트 품종인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 실바너를 프랑켄에서 많이 심은 이유는 추우니까. 얘가 조생종이에요.
일찍 수확할 수 있어요. 따뜻할 때, 추워지기 전에. 이거를 많이 심었었는데 놀랬어요. 이거 사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독일의 남부 쪽에는 피노누아 유명한 산지들이 있죠. 팔츠, 바덴, 이런 남쪽이잖아요. 아르같이 저쪽 북쪽도 있어요. 사실은 벨기에 근처까지 가는. 프랑켄에서 피노누아를 실바나나 만들던 그런 동네에서, 게다가 VDP 생산자가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 대부분 한국에선 독일 와인 하면 리즐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독일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옛날처럼 무조건 달달한 거 만들어내지 않고, 특히 VDP가 붙어있는 와인들은 안 달면서 품질 높은 와인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격도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르고니가 워낙 비싸지니까 와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피노누아로 갈아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도 높고요. 산림도 꽤 있는 것 같고, 이 프랑켄이란 지방이 되게 춥거든요. 겨울에 가면 진짜 춥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출장 가면. 근데도 이 피노누아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건 아마 피노누아 북방 한계선 이 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 기온이 그렇게 낮은데도 키울 수 있는 건, 여름에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밤 10시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길죠. 낮이 길다 보니까 포도가 충분히 햇볕을 받아서 당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익는 거죠. 포도가 익을 때 온도가 높아야 당분을 생성하고, 단점은 그때 산도가 떨어져요. 당도가 올라오는 만큼 산도가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거기는 해가 딱 지고 나면 엄청 춥거든요.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산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밤에는. 또 낮이 되면 해가 길고, 길 때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당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야채 크레카는 그대로 있어요. 색깔은 옅은 루비, 약간 가넷기가 도는, 그래서 병수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굉장히 옅어요. 향은 뭐 야채 크레카. 피노누아에서 야채 크레카 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딸기 주스, 새콤한 크랜베리, 약간의 크림이나 바닐라 같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입에서는. 심하게 티는 안 나는데, 버섯 풍미도 있고요. 젖은 숲바닥까지 가나요? 비 한번 슬쩍 내렸을 때, 비는 그쳤으나 습기가 가득한 숲을 막 걸어갈 때 나는 그런 향 있죠? 거기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으나 그냥 걸어가도 나는 향입니다. 저는 이 차가 약한 바닐라와 약한 크림이나 치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완전 드라이죠. 뭐. 독일 와인 하면 떠오르는 그 달짝지근한 그 와인 아닙니다, 전혀. 산도는 높은 산도인 것 같아요. 산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추웠다는 거예요. 추워서 산도를 잘 보존할 수 있었다. 비록 포도는 완숙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나 산도만은 지켰다. 그래서 피노는 원래 약간 추운 데서 잘 자라잖아요. 얘는 따뜻하면 망하거든요. 피노는 이렇게 우아한 맛과 여리여리한 그 느낌으로 먹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우아하고 이런 맛으로. 독일이니까 피노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슈페트부르근더는. 독일 시청자 있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이니까 슈페트부르근더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슈페트부르근더가 피노누아인지 아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탄닌은 중간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미 병숙성이 꽤 됐어요. 2018년 빈티지라서. 바디도 뭐 중간 마이너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향의 강도도 강렬한 줘야 될 것 같고요. 풍미의 강도도 강렬한. 알코올 도수는 이제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당도를 올려봐야 얼마나 올렸겠어 라는 이제 편견이 생기죠. 12.5도 나오면 다행이지 이런데, 입에서는 약간 뭔가 씁쓸한 게 있어요. 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 넘김이 약간 씁쓸해요, 뭔가. 13.5도를 올릴 만큼 당분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추운 데서. 13.5 하고 싶은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그러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러고 있습니다. 13이네요. 12.5와 13.5 사이, 딱 공평하게. 머리가 반 정도, 입이 반 정도. 와,
지구온난화 진짜 큰 문제예요. 프랑켄에서 13도짜리 레드와인을 만든다. 이제 부르고뉴 망한 거 아니에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 부르고뉴는 까베르네 소비뇽 신고 막 시라 신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더워져가지고. 거기 때로와는 피노누아에 맞춰져 있는데 몇백 년 동안 피노누아만 만들던 사람들이거든요. 벨기에도 되게 춥거든요. 벨기에 피노도 이제는 많아요. 그냥 화이트나 몇 개 만들 줄 알았는데 오스트리아도 피노가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크고 긴 나라는 아니지만 옛날에 대구, 능금 이런 게 유명했는데 충주로 올라왔다가 요즘 양구에서 사과를 만든다면서요. 이게 지구온난화의 결과입니다. 남해안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동해안에서 잡히고 동해안에서 잘 잡히는 것들은 이제는 러시아 가서 잡아가야 되거든요. 러시아 해역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인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큰일입니다. 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푸딩인 것 같은데 딱 먹어보면 가짜 블루베리 향이 아주 블루베리 이러고서 확 다가옵니다. 당도도 높고 와인이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얼마나 맞추기 좋겠어요. 오 블루베리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먹고 와인을 마시면 와인이 너무 이제 향이 약한 거죠. 얘처럼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좀 써요. 싼 놈들 알코 때문에 이렇게 써요. 이 쓴 건 뭐죠 정체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타는 경우는 씁쓸한 거는 그거는 이제 평균 기온이 아주 높은 그런 경우에 옥통을 그을려서 나오는 탄맛이면 이제 세오크를 썼을 때 가장 그게 영향이 많은데 얘는 세오크만으로만 한 것 같진 않고 섞어 쓸 수는 있지만 이 쓴맛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굳이 얘기하라면 뭐 그을린 향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13%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아주 묵직하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오늘 일부러 편백찜을 먹으러 왔는데 그 이유는 양념이 너무 강한 안주랑 피노누아랑 먹으면 피노누아가 강렬한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주에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고기이나 기름기를 많이 줄인 그 다음에 특별한 향신료를 쓰지 않은 편백찜이랑 페어링을 하러 온 겁니다. 소스를 찍어서 누가 저한테 편백찜 먹으러 갈 건데 어떤 와인 추천하나요? 그러면 화이트 와인 추천하거든요. 약간 바디 높은 캘리포니아산 샤도네이라든지 부르고뉴 뿌이피세 뭐 이런 거 추천하는데 피노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피노가 탄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산도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느끼할 것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되게 산뜻해요. 저는 이 조합 좋은 것 같아요. 피노랑 편백찜, 씁쓸한 흙을 먹어보셨어요? 흙이 쓴지 어떻게 알죠? 안 먹어봤는데? 아, 생각났어요. 표고버섯 말린 거, 그거를 이제 요리하기 전에 물에 담그거든요. 그럼 이제 엑기스가 나와요. 막 이렇게. 물 색깔이 변하면서 담궈놓은 물이. 그거를 먹으면 날 것 같은 맛이에요. 씁쓸한. 고카미는 뭐 좋다고 해야겠죠, 이 정도면? 밸런스도 나쁘진 않아요. 풍미의 강도는 센 편이고, 피니쉬도 이제 여운도 긴 편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를 주자면 편백찜이랑 먹어서 약간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2점 정도? 근데 부르고뉴에 10만원짜리 피노누아랑 이게 있으면 어떤 걸 먹겠느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바케지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르고뉴 10만원짜리 피노누아도 실망했던 것들 많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독수리 마크를 보고 사시라는 거. VDP 회원사에서 만든 거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삼나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해가 떠 있었는데 짠 안녕.